네, 안녕하세요. 박중사입니다. 네, 2025년 3월 12일 수요일 장마감 리뷰 방송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변수가 크게 발생했죠. 외국인들이 어제 선물 매도와 풋옵션 외가 매수를 하더니 오늘 아침에 물러났습니다. 아침에 터닝을 하면서 롤오버로 가닥을 잡고 가닥을 잡으니까 이제 많이 끌어올리는 쪽으로 대응을 했죠. 뭐 환매수도 하고 어, 콜옵션도 사면서 좀 챙기고 그런 모습을 좀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강한 변수가 발생을 했고요. 일반적인 현상은 아닙니다. 그래서 수급을 뭐 볼 때 당연히 외국인 중심으로 읽어줘야 되지만 외국인도 가끔 가다가 낮은 확률로 이렇게 변수가 생길 때도 있으니까 수급 그리고 차트 그리고 내용 이 3박자를 두루 갖추고 시장을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외국인은 작년 6월 이후로 이 정도의 손실은 처음 겪는 거고요. 물론 아직 하루가 남았기 때문에 끝난 것은 아닙니다만 현재까지의 성적은 아주 좋지 않은 그런 상황입니다. 어제까지도 올라가는데 계속 선물 매도를 늘려왔기 때문에 손익분기는 관리가 됐지만 오늘 이렇게 도망가면서 손실금이 더 커지는 결과가 나온 거죠. 어쨌든 외국인은 6월물로 롤오버를 결정해서 좀 불리하지만 스프레드가 꼬여 있기 때문에 좀 불리하지만 어쨌든 뭐 손실로 마감할 수는 없으니까 포지션을 2월에서 승부를 늦출 것으로 추정됩니다. 뭐 하루의 변수가 남아 있는 요인에 대해서는 잠시 후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요. 일단 개장 전 체크 사항부터 하나씩 짚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내마녀의 날 하루 전날이었고요. 야간 선물은 전일 0.16% 빠진 채 마감했습니다. 오늘 아침 야간 선물 종가에서 시작해서 오전장 내내 끌어올린 뒤에 그 상태를 지키는 1.75%짜리의 장대 양봉이 출현했습니다. 삼성전자 자사주 매입 신청은 본주 120만 주, 우선주 17만 주였고요. 캐나다 통화정책회의가 오늘 예정되어 있고요. 라가르드 22 총재 연설도 예정되어 있습니다. 오펙 원유 시장 보고서 있고요. 9시 반에는 미국 CPI 발표가 있습니다. 전년 동월 대비 2.9% 상승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고요. 변동성이 큰 에너지와 식품을 제외한 근원 CPI는 3.2% 상승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미국은 이제 관세에 대해서 계속 지금 왔다 갔다 많이 하고 있죠. 특히 캐나다와 어제 좀 갈등이 좀 있었죠. 전일 밤 트럼프의 캐나다에 대한 50% 관세 위협이 SNS상에 올라왔었습니다. 이게 근데 5시간 만에 철회되었고 다시 마감 시에 협상 기대감이 생기면서 끝이 났습니다. 이에 따라 어제 나스닥의 모습은 변동성 그 자체였습니다. 아마 그래서 어제 야간장을 보신 분들, 나스닥을 보신 분들은 느끼셨겠지만 엎치락뒤치락이 굉장히 심했어요. 안 그래도 변동성이 큰데 조금만 딴 거 보고 오면은 막 마이너스고 플러스고 막 왔다 갔다 크게 하는 그런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갈피 잡기가 상당히 어려웠죠. 10일 0시부터 미국은 철강, 알루미늄에 대한 25% 관세를 부과하면서 이에 따라오는 경기 침체나 주가 하락은 크게 고려하지 않는 사항이라고 언급했습니다. 이건 트럼프의 언급 사항이었죠. EU는 4월부터 41조 원 규모의 미국 제품에 보복 관세를 부과한다고 발표했으며 이에 따라 오늘 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대응에 주목해야 하며 이건 증시 움직임의 변수가 또 될 수 있겠습니다. 나스닥이 지금 이제 나스닥은 이제 세마녀의 날이고 옵션 만기를 이제 한 일주일 정도 앞두고 어, 월가 기관들이 풋옵션 쪽을 대폭 구축을 한 상태에서 떨어졌잖아요. 그래서 그걸 이제 마무리하는 과정에서 이제 이 어, 관세 부과에 대한 어떤 이슈는 계속 변수가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트럼프의 발언에 계속 시장의 투자자들은 주목하고 있으니까 떤 얘기를 하는지 SNS를 거의 끼고 있어야 될 정도로 민감하게 지금 움직인다라는 거 체크하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휴전안인데요. 우크라이나는 미국과 공동 성명을 통해 미국이 제안한
30일간의 즉각적인 임시 휴전을 수용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발표했고, 이는 러시아의 수락과 이행이 필요하며 미국은 이에 대한 논의를 시작할 것이라고 언급했습니다. 오늘 방산주가 좀 내린 것도 뭐 영향을 준 것 같습니다. 한화 그룹주들이 이제 좀 고가에서 차익 실현도 좀 나오면서 빠졌죠. 반면에 이제 반도체, SK 하이닉스를 중심으로 삼성전자를 중심으로 반도체 섹터가 오늘 강한 날이었고요. 그동안에 좀 밀렸던 반도체들도 좀 올라왔었죠. 뭐 리노공업이나 뭐 심텍, 고영, HPSP 뭐 이런 종목들도 오늘 힘을 좀 썼습니다. 특히 SK 하이닉스는 장 전에 뭐 하나투자증권 등에서 목표 주가를 높이는 레포트를 내면서 오늘 투자자들의 심리가 조금 개선되는 그런 효과로 6% 가까이 올라오는 모습도 나타났었죠. 차트 체크 사항입니다. 1차 저항은 제가 오늘 파생반에 8시 41분경에 장전에 올려드리는 중요 자리들, 거기서 1차 저항은 336이었는데 오늘 아침에 일찌감치 체크하고 넘어갔어요. 아침에 여기서 336이 굉장히 빠르게 도달했고, 어, 5틱, 5틱 정도 순간적으로 더 간 다음에 막히긴 했었으나, 자, 여기서 저항 역할 분명했는데 그 저항은 이내 돌파되었습니다. 자, 저항을 자꾸만 돌파한다라는 것은, 특히나 이런 휩소, V턴으로 돌파를 해 나간다라는 것은 다음 라인까지 계속 강세가 더 이어질 확률이 높다라는 것을 의미하죠. V턴 잡고 지지받으면 더 나아가는 것. 지지 구간을 형성하지 않아도 돌파하면 더 나아갈 수 있는 것은 최근에 계속 반복 공부했던 내용입니다. 특히 라이브 방송 끝자락에 제가 4시 3시 50분 정도 이후에 방송 말미에 하는 네이버 카페 매매일지 공부 시간에서 정말 최근에 정말 이 패턴에 대해서 반복 학습했죠. 그래서 그때 열심히 체크하셨던 분들은 오늘 흐름 타면서 매매하는데 큰 문제는 없었던 날입니다. 다만 혼동이 됐던 것은 외국인들의 수급이었죠. 외국인들의 누적 수급 때문에 오늘 자꾸만 역방향을 생각을 했다면 시장에 변수를 이해하시고, 오늘 외국인들이 어쨌든 롤오버를 결정했다면 오늘 하락이 중요한 게 아니고 나중에 6월물 향해서 언젠가 한 번 하락하면 외국인들은 오늘 손실봤던 이번 만기 때 손실봤던 금액을 다 덮어낼 수도 있는 거거든요. 포지션을 이어가는 거니까 포지션이 중요한 거잖아요, 결국에는. 그래서 그런 상태를 이해하고 오늘 상태 보니까 외국인도 환매수 진행하고 콜옵션도 늘리는데 이거 만기가 내일인데 이거 외국인들은 롤오버로 넘겨서 지금 당장 하락보다는 끌어올리는데 힘을 쓸 수도 있겠구나, 혹은 그걸 따라 대응할 수 있겠구나 라고 생각을 하면서 이 돌파가 나왔으니까, 저항의 돌파가 나왔으니까 그 흐름대로 결대로 움직여주는 게 필요했던 하루였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네이버 카페 보면은 그렇게 결대로 타신 분들이 있는가 하면은 그래도 외국인들 이 어떤 외국인들인데 하면서 계속 역방향을 시도하다가 오늘 손절을 하신 경우도 있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고민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외국인의 수급을 중점적으로 보는 것은 맞지만 100%가 아니죠. 외국인들도 무조건적인 승리, 100% 승리가 아니잖아요. 외국인도 질 때도 있고, 이따가 외국인들이 어떻게 그동안 질 때 어느 정도 손실을 봐왔고 또 어떻게 극복했는지 잠시 이야기를 하겠지만, 어쨌든 외국인들이 100%는 아닙니다. 그래서 수급, 이게 기본값은 아니에요. 외국인들의 수급을 우선시 여기는 건 당연합니다만 변수라고 생각이 될 때에는 빨리 대응을 해주셔야 됩니다. 흐름에 기술적인 흐름 결대로, 그리고 오늘 어떤 결정이 이루어졌는지 어떤 흐름이 일어나는지를 파악해서 빨리 생각의 전환을 해줘야 되겠죠. 대응을 해줘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 그래서 프라님 카페 가면은 프라님 매매일지 보이죠. 프라님 보면은 오늘 장 초반에 오전장만 하셨는데 결대로 돌파 후에 저항에서 익절, 그 다음에 돌파 자리 보고 익절, 그 다음에 저항을 또 돌파됐던 걸 지지되는 것을 보고 익절, 이렇게 결대로 지금 가졌죠. 특히나 저항 자리, 마지막 저항 자리를 돌파하고 지지받는 것을 확인하고 접근한 방식 너무 괜찮았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여기다가 올려주셨죠. 1, 2, 3, 4, 5, 6, 7, 8번 어떻게 매매하셨는지. 그래서 오늘 프라님도 55만 원의 수익을 보셨고요.
그 다음에 KM맨님 더 빠르게 마치셨는데 9시 44분에 올려주셨으니까 아침에 그냥 한 30분 정도밖에 매매하지 않으신 거예요. 그래서 변동성이 생기니까 7가지의 매매로 정말 빠르게 마무리하셨는데 정말 간결하죠. 매도 접근했다가 스스로 설정하신 지지에 청산하고 아마 여기 매수로 스위칭 하셨나? 청산하고 돌파 매수하셨죠. 예, 가장 주특기 KM님의 주특기이신 3번 돌파 매수를 통해서 그 다음에 제 저항대에 청산하시고 그 다음에 다시 또 돌리는 곳에 매수를 해보셨는데 돌파되는 거 저항을 돌파되는 거 보고 불타기를 하셨습니다. 자 위에 보면 5번 6번 눌림 매수 돌파 매수 추가 불타기를 하신 거죠. 눌림 매수 내 방향이 맞네 내가 생각한 그림이 맞네 추가해야겠다 이렇게 지금 넘어가신 거죠. 그리고 제가 제시해드린 2차 저항을 중심으로 두고 익절을 하시고 끝내셨는데 이 뒤에 이게 지지를 받았기 때문에 여기서부터 다시 매수로 들어가셨을 거예요. 아마 더 하셨으면. 근데 시간을 아끼고자 빨리 마치고 이제 본업으로 돌아가시고 또 시간을 쓸 수 있으니까 여기까지만 빠르게 매매하시고 일당이 아닌 30분 동안 해서 40분 동안 해서 1시간도 안 돼서 400만 원 가까운 수익을 또 내셨습니다. 그래서 간결하게 흐름을 타고 오늘 외국인들이 이런 결정을 하는 것 같은데 근데 이제 외국인의 자꾸만 누적 수급으로 무조건 승부를 볼 거야라고 생각을 하면은 요게 자꾸만 안 나가죠. 외국인이 이길 거야 이길 거야 외국인이 질 때도 있는 걸요. 그래서 그런 예시를 예전부터 계속 들어드렸고 오늘도 지금까지 리뷰 영상에서 외국인들이 3일 만에 승부를 볼 수도 있지만 만약에 상황이 여의치가 않다면 올려가지고 올리는 상황이 된다면 롤오버를 하고 2월 할 거다 승부를 그러면 4월 5월로 넘어갈 수도 있다라는 걸 말씀드렸고 그게 나온 겁니다. 낮은 확률이었어요. 원래는 외국인들이 큰 손실을 보는 경우가 드물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이제 올려주신 분들 일부를 좀 체크해봤고 원래 이게 지금 방송 마지막에는 올려주신 분들과 다 살펴봅니다. 그래서 끝까지 남아 계신 분들은 매일마다 다른 분들의 매매 일지 그리고 내가 직접 올리신 지금 들으시는 분들 누구도 할 수 있습니다. 카페 오셔서 직접 매매 일지 올리시면 제가 방송 마지막 시간에 하나씩 같이 그때 시청하시는 분들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면서 점검을 하고 또 복귀를 하는 그런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그걸 반복하다 보면은 내 매매가 잘 된 거는 보강을 하고 더 강화를 시키고 실수한 점은 다시 바로 잡을 수 있는 계기가 되겠죠. 이런 것들을 반복하셔야 트레이딩 하는데 조금 내공이 쌓이는 그런 모습이 되겠죠. 자, 이어서 보겠습니다. 2차 저항 338.2였는데 여기서 돌파한 후에 지지받는 자리가 나왔죠. 그래서 계속 강했기 때문에 여기서 지지받고 그대로 더 진행을 했죠. 돌파가 나왔으니까 V턴이 반복해서 나왔죠. 그래서 제가 늘 2차 저항이 돌파되면 추가 상승 후 더 길어지는 양봉 가능성이 생긴다고 늘 언급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지 저항은 특히 원웨이 수급일 때는 결국 뚫릴 가능성을 반드시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2차 돌파하며 수급 확대되면 양봉 확대 마감 가능성이 높다라고 언급을 매일마다 드리고 있었죠. V턴 휩소가 반복되며 오전장 상승 지속형이 진행된 거고요. 일봉상 일봉으로 보면은 피보나치 조정대의 50% 자리가 이 2월 28일 시가와 겹치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가 앞으로 상당히 중요하다는 것을 또 체크해 볼 수 있겠죠. 빠르면 오늘 뭐 나스닥이 큰 움직임이 없다면 혹은 반등이 나온다면 자, 이 자리를 딛고 올라서는 날이 내일 진행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최소한 이 자리가 넘어서면 그 다음 공간이 열리는 건데 이것도 이전에 리뷰 영상에서 제가 잡아드린 거 뭐예요? 이 음봉을 보고 나서 첫 번째 자 여기 중간 자리를 체크한다. 첫 번째, 두 번째 여기 시작 자리 두 번째 체크한다. 그 다음에 빗각 테스트한다. 그래서 요 세 개가 모두 완성돼야 공간 위쪽으로 완전히 열려서 여기 고가를 뚫으러 갈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고 1단계, 2단계, 3단계 단계적으로 본다. 그래서 1단계는 통과가 됐죠. 2단계가 지금 이제 내일 통과될까 말까 하는 그런 시점인 겁니다. 만약에 오늘 나스닥에서 무슨 일이 발생한다면 예를 들어 CPI 결과 발표 이후에
CPI 발표 이후에 갑자기 나스닥이 이제 고꾸라진다거나, 물론 올라갈 수도 있습니다. 고꾸라진다거나 아니면은 뭐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뭐 메시지에 따라서 시장이 흔들리면 추가적으로 더 밑으로 더 열리게 된다면 공간이 있거든요. 나스닥도 지금 차트를 보면은 나스닥 차트는 지금 764 자리를 깼기 때문에, 자 보시면 나스닥 종합지수 764 자리가 여기입니다. 자, 이 자리를 일단 깼기 때문에, 물론 깼기 때문에 바로 이제 돌파해서 이렇게 올라오면 문제가 없습니다. 요거는 22년도에도 이런 식으로 갔어요. 22년도에 분산 과정을 끝낸 하락장에서도, 자 여기 보시면 764 자리 여기입니다. 자 여기 764 자리 약간 빨간색으로 그어서 보면요. 자 자세히 보면, 자 여기 764 자리 여기죠. 여기 요 자리죠. 여기 보시면, 자 요 자리를 이탈하죠. 순간적으로 이탈했다가 바로 살리는 모습이 나타납니다. 한 번씩 살리고 나서 바로 그 다음 요게 깨지면 618까지 가는 거예요. 자, 여기 618까지 가버리죠. 여기까지 가버리고 지지를 두 번이나 받죠. 지지를 두 번 받으니까 다시 올려서 끌어올리고 다시 내려갑니다. 그러면 아까 그때 받았던 지지 라인이 또 한 번 걸리지만 여기 이탈하면 50%까지 가는 거고, 50% 전후에서 왔다 갔다 엎치락하다 또 다시 밀리면 382까지 가는 거고, 382에서 비로소 최종 저점이 만들어졌었죠. 22년 당시 1년 정도 하락을 했었잖아요. 그때도 이렇게 382 자리 부근에서 지지력을 형성했습니다. 나스닥 종합지수로 10,000포인트였는데 그 부근에서 지지를 받고 이제 끌어올리는 모습이 나타났죠. 이번에도 단계적으로 하락 공포장이 시작된다면 단계적으로 움직일 겁니다. 아마 그래서 764 자리를 바로 딛고 올라서면 문제가 없는데, 만약에 그 자리가 돌파가 실패한다면 618 자리까지 한 번에 또 열릴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공간은 있다라는 걸 의식을 해줘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엔비디아 같은데 역대급 풋옵션 베팅되어 있는 거, 그런 상황들도 고려를 해야 될 상황이죠. 테슬라에는 뭐 역대급 ELS 가입자들의 물량이 막 잔뜩 있고, 그 다음에 우리나라 개인 투자자들, 서학개미들이 테슬라에 들어간 자금만 36조 원에 해당되고, 그 정도 규모로 엄청나게 많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사실 뭐 쉬운 현상은 아니에요. 우리나라만의 문제는 아니기 때문에 그게 전 세계 개인 투자자들의 공통된 지금 관점이기 때문에, 그리고 해외 선물 나스닥에서도 지금 수급상 계속 개인들이 롱 포지션을 염원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도 7대3 정도 혹은 8대2 정도로 롱 포지션 미결이 훨씬 더 많은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쉽지는 않을 거지만, 또 과대 낙폭 단기적으로 좀 과기도 했죠. 지난번에 마사를 봤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또 뭐 크게 불편함이 없다면 반등이 나올 수도 있는, 캐나다와 협상이 될 수도 있는 거고, 중간에 뭐 어쨌든 어떤 이유로도 좀 큰 악재가 없다면 반등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걸 또 우리 야간 선물에 또 반영이 지금 벌써 되고 있고요. 어쨌든 상황은 나스닥 공간이 열려 있지만 나스닥이 뭐 돌아 올릴 것 두 가지를 지금 확인하고 내일 이제 만기를 준비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보시면 일봉상 피보나치 50%, 자 우리 다시 선물 보면은 피보나치 50% 자리와 2월 28일 장대음봉 시초 라인, 즉 342포인트입니다. 이게 342가 겹치고 이 자리를 내일 안착하는지 여부에 따라 추가 상승 공간이 더 열릴 가능성을 보면서 대응해야겠죠. 여기서 막힌다면은 그대로 또 이 양봉의 공간 사이에서 싸우겠죠. 네마녀의 날은 일반적으로 원웨이성보다는 롱 포지션과 숏 포지션이 만나서 결제 자리 싸움을 하는 날이니까 티격태격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총평민 마무리입니다. 하방 마무리 작업이 완성되지 않은 장대 양봉이 출현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외국인은 손실을 크게 본, 자 손실을 크게 본 만기물 뒤로는 더 큰 변동성을 먹기 위한 노력을 해왔습니다. 더 큰 변동성을 일으켜서 거기에 베팅을 크게 해서 한 방에 역전하는 그런 행동들을 많이 해왔다라는 거죠. 가장 최근에는 24년 6월물 실패 이후에 8월 옵션으로 크게 한 방 먹였던 그런 일들이 있었죠. 밑에 먼저 볼게요. 자, 그때 어땠냐면 이게 작년입니다. 24년 개인들이 3, 4, 5, 6, 7월까지 옵션 만기 때 수익을 봤습니다. 아니면 손실이 없었어요. 그래서 그때 당시를 이제 보는 건데 3, 4, 5, 6, 7월이면 꽤 긴 시간이거든요. 결과 추정치를 다시 한번 정리 복귀해 보자면
24년 3월 선물 옵션 동시 만기일 때 외국인들이 선물에서는 큰 수익을 봤으나 옵션에서 좀 밀리면서 토탈 91억의 손실을 본 것으로 추정되는데, 이것은 추정치기 때문에 거의 본전급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큰 손실은 외국인 입장에서 아니었다라는 거죠. 근데 개인들이 수익을 보면서 끝났습니다. 자, 24년 4월 옵션 만기일은 외국인들이 184억 정도 추정 손실을 일으켰고요. 개인들이 반대로 수익을 봤습니다. 24년 5월 옵션 만기일에는 개인들은 그냥 뭐 본전급 됐지만 외국인도 뭐 약한 약수익으로 마감을 했죠. 이때 중요한 거는 개인들이 손실을 보지 않았다라는 거죠. 지금 개인들이 손실을 보지 않은 3, 4, 5, 6, 7을 보는 겁니다. 24년 6월 선물 옵션 동시 만기일, 이때 외국인들이 무려 선물에서 크게 패하면서 970억 가량의 대형 손실을 기록하고 롤오버를 합니다. 자, 지금 25년 3월물로 외국인들의 추정 손실이 현재까지 900억 선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그때랑 규모가 흡사하죠. 그래서 이때 어떤 일이 있었냐? 개인들한테 큰 수익을 줬는데 개인들이 큰 수익을 얻으니까 7월물도 열심히, 8월물도 열심히 하겠죠. 자, 그래서 그 뒤에 외국인은 이 1000억 가량의 큰 손실을 메꾸기 위한 작업을 하게 됩니다. 큰 변동성을 노리면서 큰 베팅을 들어가는 거죠. 자, 7월 옵션 만기일에도 외국인은 한 번 더 물러섭니다. 왜냐면 9월로 넘겼기 때문에 아직 시간은 9월 만기까지 7, 8, 9월이 남아있기 때문이죠. 자, 7월 달에 고점에서 무슨 일이 발생해요? 개인들이 어, 개인들이 7월 고점에서 삼성전자의 슈퍼개미가 6천억, 7천억 정도의 물량이 들어오는 모습이 포착됩니다. 자, 그 전에 옵션으로 7월 만기 때 슈퍼개미의 수익이 추정되는데 그게 300억 정도 되고요. 이때 사실상 대중 개인들의 수익은 미미했을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이때도 7월까지도 개인들이 큰 수익을 가져가면서 거의 뭐 개인들이 쓸어간다 싶을 정도로 옵션 시장에서 선방을 하고 있었을 때인데, 바로 그 뒤에 7월 고점부터 일이 발생하죠. 갑자기 7월 11일이 넘어서니까 슈퍼게임이 삼성전자 막 대량 매수 들어오고 나서 갑자기 외국인들이 360 정도 하고 있는 그 시기에 막 310 풋옵션을 대거 매수하고 290대 풋옵션을 포함해서 각종 외가 풋옵션을 대량으로 매수하기 시작합니다. 너무 티가 날 정도로 너무 특이하게 너무 대놓고 들어왔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 라이브 방송 통해서 깜짝 놀라서 소리친 적이 있습니다. 이상합니다. 그쵸? 그때 이상합니다. 외국인들이 평소와 다른 행동을 하는데 특히 310 풋옵션이 이상합니다. 너무 이례적으로 크게 들어갑니다. 그래서 제가 310 좀 멀지만 신경은 좀 쓰고 있어야겠다라는 말씀을 드렸고, 그 다음에 여기서 선물이 외국인들이 약 6조 원의 캐파를 다 채워놓고 있었기 때문에 선물 매수로서 이제는 매도로 돌아설 가능성이 높고, 거기에 삼성전자 슈퍼게임이 7천억은 방해 요인이 강하게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시장을 급락장에 대한 경고를 말씀드렸었죠. 그러더니 8월에 진짜 엄청난 급락이 나왔죠. 310 풋이 나중에 몇백 배가 올라가는 그런 모습이 나타났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외국인은 24년 8월 옵션 만기일에 무려 3천억 이상의 큰 수익으로 돌아왔죠. 그 전에 어떤 손실을 받든 요 한 방에 다 메꿔놨습니다. 옵션으로만요. 그 뒤에 이제 선물로도 9월 달에 다 가져오긴 했지만요. 옵션으로만 저렇게 커버를 했습니다. 개인들은 무려 3천억에 가까운 대형 손실이 나왔죠. 왜? 품매도를 많이 했기 때문이죠. 외국인들이 외가 품매수를 하는 동안 개인들은 외가 품매도를 했기 때문에 손실이 무한대로, 이론상 무한대로 발생하면서, 자, 이렇게 풋옵션 매도 쪽에 무한대 손실이 발생하면서 큰 손실을 보게 됐던 거죠. 310 풋옵션이 예를 들어 몇백 배가 올라간다면 개인들의 품매도는 반대로 몇백 배의 손실, 이론상 1000% 이상의 손실이 잡히는 거니까 큰 손실을 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자, 지금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는 외국인들이 큰 손실을 본 만기일 이후에는 더 큰 게 따라올 가능성이 높았다라는 겁니다. 이전에도
그런 역사가 반복됐지만 사실상 저렇게 외국인들이 큰 손실을 보고 마감한 적이 거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예시가 아마 가장 큰 예시가 되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자, 이어서 볼게요. 오늘은 아침장에 외국인은 매도 포지션으로 힘쓰는 것을 철회하는 움직임이 돋보였다고 생각하고요. 특히 9시 30분 이후로는 선물 수급 차트상 환매수 패턴으로 돌파가 되면서 꾸준히 선물 대응을 시도했습니다. 그래서 어제에 이어 외국인은 시장의 방향성이 크게 영향을 주지 않으며 만기 승부보다는 6월물로 롤오버를 결정한 듯한 움직임을 보였습니다. 제가 근데 이러한 관점들을 지금 리뷰 영상이잖아요. 그러니까 저녁 때 다 지나고서 정리를 하는 거지만 저는 항상 라이브 방송을 실시간으로 하고 있습니다. 우리 장이 열리는 시간에 라이브 방송을 오픈된 방송으로 진행하고 있죠. 그래서 누구나 들어와서 보실 수 있고요. 구독하시면 누구나 텔레그램 방에 들어와 계실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더 필요하시다면 누구나 정혜원 교육반으로 가입하셔서 이런 상세한 그때그때의 관점들을 전달해 드리는 것을 또 보시고 또 판단하실 수 있게 해드립니다. 이런 내용들을 정리를 하지만 그때 당시에도 읽어드리고 있다라는 거죠. 현재 어떤 상황인지에 대해서. 그리고 또 네이버 카페도 구독자 전용으로 비공개지만 어쨌든 구독 인증하시면 초대해서 함께 매매일지도 쓰고 또 같이 공부하고 다른 분들은 어떻게 매매하셨는지 보면서 같이 내공을 쌓아갈 수 있는 지금 그런 장을 마련해 있으니까 여러분들도 혹시나 아직도 네이버 카페 가입 안 돼 있고 구독자 텔레그램 방 아직도 안 들어와 계시고 시간이 되는데 라이브 방송 참여 안 하시는 분들이 계시면 꼭 함께 하셨으면 좋겠고요. 유튜브 댓글에 어떻게 초대받을 수 있는지 안내되어 있으니까 글 보시고 댓글 보시고 방식대로 신청하셔서 초대받고 입장하셔서 합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어서 볼게요. 그래서 6월물로 롤오버를 결정한 듯한 움직임을 보였다라는 거 아침에 잡아드렸고요. 오전에 잡아드린 내용 토대로 그걸 또 해석해서 매매에 적용하시면 되는 거였고 3, 6 스프레드 즉 3월물과 6월물의 가격 차이. 근데 지금 6월물이 3월물보다 더 싸서 6월물이 상당히 저평가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3, 6 스프레드가 외국인의 매도 포지션 롤오버에 의해 오히려 더 낮아지는 상황이죠. 매도 포지션 매도를 해야 되니까 스프레드 가격을 더 낮출 수밖에 없겠죠. 지금 스프레드 보면은 자, 여기 스프레드 보면 이렇게 지금 마이너스 0.85까지 지금 낮아져 있는 상황입니다. 뚝 떨어졌죠. 이게 매도가 지금 굉장히 많이 나오는 거예요. 자, 요 구간 동안. 왜요? 외국인들이 매도로 롤업 하려면 스프레드 매도를 해야 되거든요. 매도를 하니까 호가가 지금 기다리고 있는 데서 그냥 매도가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6월물이 더 떨어지는 모습이 나타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겁니다. 만약에 넉넉하게 좀 올라가야 외국인들이 여기서 이제 제로까지 올라가야 외국인들이 편하게 롤오버를 하는데 어쩔 수 없는 상황이 되니까 그냥 눌러버리는 겁니다. 즉 상당히 불리한 조건에서 롤오버를 진행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리하지만 넘어가야 했던 그런 상황인 거죠. 시장이 하방으로 갈 수 없는 환경임을 인지하고 돌아섰던 겁니다. 현재 3월물 미결은 약 11만 1천 계약이고요. 자, 보시면 3월물 미결은 11만 1204계약, 6월물 미결은 올라가고 있죠. 당연히 22만 8,436계약입니다. 이미 2배를 넘어선 상태죠. 3월물보다 6월물의 미결이 2배가 넘습니다. 외국인의 6월물 포지션도 이미 하방 포지션으로 진행되고 있으며 3월물에서의 손실 금액은 선물에서만 약 900억 원이 넘었을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옵션은 그래도 오늘 콜옵션으로 좀 커버하고 풋옵션 매도로 좀 커버한 게 있어서 조금 만회가 돼서 옵션을 합치면 한 800억 원 정도대로 추정되고요. 이제 만기일 마지막 하루가 남아있기는 하나 마이너스 3%대 이상의 큰 폭락이 나오지 않는다면 역전은 현실적으로 어려울 것으로 보이고 3월물이 아닌 6월물로 시도를 하겠죠. 6월물로 가기 전에 옵션으로는 4월물, 5월물에서 또 작년처럼 변동 요인이 또 크게 생기게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롤오버로 넘긴 뒤 차후에 더 큰 변동성을 가져올 가능성이 높고 이에 따라 앞으로 3개월간 이 물량이 완전히 거쳐지기 전까지는 신경을 계속 쓸 수밖에 없는 상태입니다. 주식을 하는 입장에서는 오히려 더 깨림직한 상태가 이어지는 거죠. 차라리 빨리 끝내고 솎아내고 그냥 돌아서면 좋을 텐데 그러지 않고 계속 찜찜한 상태를 가져가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되는 겁니다. 상승은 반등은 나오겠지만 계속 이 외국인들의
3조 원대의 물량이 얼마나 롤오버 됐는지를 추정하면서 계속 신경을 써나가야 되는 상황이 되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 개인은 옵션에서 양매도 마감을 했고요. 보시면 25억의 콜매도 마감, 42억의 풋매도 마감을 했죠. 여기 화면 여기 보시면 이는 드물지만 변동성이 폭발하는 만기일이 될 가능성을 높였습니다. 무슨 말이냐? 만기일 자체는 개인들이 양매수로 잘 가면서 엎치락뒤치락 자리 싸움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 원웨이성으로 가는 거는 아주 드뭅니다만 오늘 개인들이 양매도를 보임에 따라서 그럴 가능성이 조금이라도 더 생긴 거죠. 뭐 상승으로 쭉 뻗어가든 하락으로 전환을 하든. 장중 외가 풋옵션의 판매 수량을 늘린 것은 오늘 시장이 계속 위로 도망가는데 힘을 보태었고, 자 보시면 계약수로 지금 요게 개인들의 풋옵션이 한 4만 계약까지도 넘어가기도 했거든요. 자, 개인들의 풋옵션이 장중에 4만 계약까지 넘어갔죠. 그러니까 계속 요거는 물론 기존의 풋매도를 환매수하는 것도 있지만 신규 베팅도 있었겠죠. 요거니까 자꾸 도망가는 거예요. 예. 개인들이 4만 기억 막 이렇게 가까이 풋옵션 외가를 사는데 그 자꾸 그 주면 안 되겠죠. 그래서 계속 위로 도망가는데 힘을 보탰고, 외국인은 선물에서의 실패를 오늘 콜옵션 등으로 최대한 커버하는 모습도 보였으나 선물에서의 손실을 극복 가능한 수준은 아니기에 6월물로 향하는 동안 작년 8월물처럼 외국인의 특이한 베팅 상황을 유심히 살피고 추적해야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어서요. 금융투자는 오늘 양매수를 했습니다. 자, 금융투자는 금액으로 오늘 콜옵션 35억의 매수, 풋옵션 73억의 매수로 대형 양매수가 있었는데요. 양쪽 합산 100억 원 이상 매수 베팅을 했는데 이게 굉장히 커 보일 수 있는데요. 상당히 무리가 있고 커 보일 수도 있지만 금융투자는 지금 선물 상방 포지션에서 이미, 자, 외국인이 여기서 하방을 구축할 때, 자, 저 바닥에서 외국인이 하방을 구축할 때 금융투자는 반대로 상방을 구축해서 이미 큰 수익을 본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미 1천억 원 이상의 수익이 나 있는 상태로 추정되기 때문에 수익금의 10% 정도만 양매수 베팅한 것으로 보입니다. 금융투자가 주체가 하나는 아니지만 어떻게 하나처럼 우리가 해석을 한다면 이런 모습으로 숫자가 나타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상 그런 개념이니까 크게 무리하다고도 볼 수 없습니다. 내가 오늘 100만 원의 수익이 나서 마지막에 만기를 앞두고 10만 원 정도의 양매수를 하는 겁니다. 10만 원 정도의 양매수하면 10만 원이 최악의 경우 10만 원이 0으로 되는 효과가 생기겠죠? 100만 원 중에 90만 원은 남는 거니까 해볼 만한 베팅 상태가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크지만 아주 무리한 것은 아니다라고 봅니다. 금투의 콜옵션 베팅은 340에서 335 사이에 현실적인 콜옵션 베팅을 하고 있습니다. 금투의 풋옵션 베팅은 345에서 335 사이에 현실적이면서도 콜옵션에 비해 넓은 범위의 풋옵션을 매수하고 있었습니다. 투신은 이번 선물로 하방 배팅을 더 많이 해서 200억 원대 이상의 손실을 보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며, 오늘은 만기를 하루 앞두고 회심에 베팅을 했는데 회심의 3월물에 대해서 4천억 원 가량의 신규 매수 베팅을 진행하면서 마무리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급등이 나오면 투신은 베팅에 성공한 게 되겠죠. 하지만 그렇지 않으면 금융투자의 풋옵션 쪽으로 힘이 더 실리면, 그리고 외국인의 누적 매도세로 힘이 더 실린다면 투신은 이번에 손실을 크게 보면서 마무리할 수밖에 없고, 아니면 뭐 이것도 롤오버를 해야겠죠. 뭐 그런 선택을 하겠죠. 어쨌든 투신은 3천억 이상 베팅이 되면 그래도 좀 유의미하게 보고 있습니다. 삼성전자는 현물 54,900원, 선물 54,900원 동일하게 마감했고요. 외국인은 232만 주 매수를 보였습니다. 자사주 매입은 본주 120만 주, 우선주 17만 주를 2시 50분경에 매입을 완료했고요. 삼성전자 주요 매물대 체크는 늘 같죠. 59,000원, 그리고 최신 매물 57,000원, 55,700원, 54,000에서 4,400원, 53,000원, 51,800원, 5만인데 오늘은 3,800, 53,600 저가, 그러니까 즉 54,000대를 빠르게 딛고 올라서서 55,700을 향하는 상태였죠. 향했고, 그 55,700을 향하는 위치 정도가 선물 342 정도랑 만날 것 같아서 보고 있었는데 거기까지 도달하지는 못하고 마무리되었습니다. 오늘 야간에 그 자리를 도달할 가능성도 있겠죠. 나스닥이 반등 쪽으로 계속 이어진다면, 현재 8시 8분 이 시간 나스닥은 0.9% 올라와 있는 상황으로 다소 긍정적으로 보이고는 있습니다만 CPI 결과를 보고
변동성을 다시 한번 파악해 봐야겠죠. 뒤집어지는지, 오늘 가던 길을 더 힘있게 도와주는지, 거기에 야간에는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발언들 신경 써서 봐야 되겠죠. SK 하이닉스는 올해 들어서만 외국인이 선물 매도가 5,700억 원 이상 진입했고 만기시 롤오버를 지속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도 외국인의 매도 포지션에 롤오버가 많이 나오면서 이미 4월물 미결이 60만 계약까지 상승한 것으로 보입니다. 외국인 수급은 선물 1,518억 매수를 했고요. 오늘은 품매도 14억으로 종료되었고요. 만기 하루 전 당일 거래에 치중된 움직임을 보였습니다. 만기 자체에는 큰 베팅은 없었고요. 장중에 조금이라도 손실을 커버하기 위한 움직임이 더 강하게 나왔죠. 장중 데이 트레이딩에 더 힘을 썼다라는 겁니다. 프로그램 비차익은 오늘 2,339억 매수를 했고요. 작년 고점을 찍고 터닝했던 24년 7월 12일부터 매도 누적 14조 5,528억 원에 다다르고 있습니다. 환율은 외국인이 오늘 조정 시에 2,426억 원을 매수하며 단기 거래를 지속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고요. 1,449.5원으로 0.5% 하락하여 정규장 마감했습니다. 1,440원 라인 체크 계속 되고 있고 1,410원 위에서는 계속 중장기 추세가 유지된다라고 계속 반복해서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상승 추세요. 변동성 지수는 오늘 4.15% 하락한 23.08로 음봉 마감했습니다. 자, 어제 이 볼벤 상단으로 뻗어 있는 것이 굉장히 불안정한 상태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오늘 볼린저 밴드 상단의 밑으로 내려왔죠. 그래서 오늘 하루 종일 시장 반등세가 나오면서 볼벤 상단에 불안정한 상태에서 볼벤 상단 아래로 진입했습니다. 옵션의 등합은 오늘 등가 340에서 콜옵션 2.31, 풋옵션 1.65로 합치면 3.96이 되고요. 만기를 하루 앞두고 전일 좀 고평가였죠. 전일보다 고평가 상태는 다소 완화된 채 끝났습니다. 그래서 이제 옵션은 내일까지 프리를 더 죽인 다음에 크게 뛰어도 이상하지 않은 그런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 어쨌든 개인들의 옵션 양매도가 오늘 콜옵션 25억 매도, 풋옵션 42억 매도입니다. 일단 내만휴의 날 변동성 가능성 더 높다, 평소보다 더 높다라는 생각하면서 내일장도 내일 어떤 식의 움직임이 진행되고 또 수급 구조는 어떻게 되고 시장에 어떤 수급이 영향을 더 많이 미치는지 함께 라이브 방송을 통해서 파악하면서 그리고 필요시에 텔레그램에 제가 또 언급을 드리면서 같이 함께 만기날 풀어갔으면 좋겠습니다. 내일 라이브 방송은 점심시간 따로 없이 스트레이트로 아침부터 4시 반 매매일지 보는 시간까지 장 마치고 매매일지를 점검하는 공부하는 컨텐츠까지 스트레이트로 방송을 이어가는 한 달에 한 번 있는 만기일입니다. 그래서 시간 되시는 분들은 끝까지 함께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마치고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도 부탁드립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신 분들 너무 감사드립니다. 내일 아침 8시 20분에 유튜브 라이브 방송에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